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코너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나오실 때마다 항상 교수님 반갑습니다만 당연히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주제가 예. 볼프강님도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오늘은 뭐 관세 협상이겠지. 네. 예. 통상 교섭이겠지. 예. 미국과의 협상이겠지. 예. 오늘 그 주제를 다룰 건데 네.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예.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좀 화도 납니다. 네. 네. 근데 큰일 났네. 저도 똑같은 네. 감정이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예. 화도 나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도 걱정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더 좀 걱정스럽게 만드는 게 일본은 이미 타결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더 걱정이 되는데 일본 얘기부터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무려 760조 원을 투자한다. 네. 이게 그럼 최종적인 결론인 겁니까? 예, 거의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리고 15% 관세를 낮춘 것도 있지만 네. 일본이 미국의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인 자동차와 관련된 거는 12.5%이기 때문에 더 낮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네.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냐 하면 우리 포드, GM 뭐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그 관세 협상한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일본은 일단 관세 낮추는데 모든 걸 포커스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신 아까 원화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미국 돈으로 따지면 5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공공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듣는 루트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면으로는 더 투자를 약속한 게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이건 정말 와. 어마어마한 돈을 와.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전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제품을 네. 판매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 대신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하고 미국이 구매해달라고 하는 건 네.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 시장 개방하라는 것도 일부 개방하겠다. 여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 정도로 관세의 영향이 큰 겁니까?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그 플라자 합의 당시 네. 1980년대 초중반에 반대로 본인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들겨 매겨서 그때 엄청난 피해를 본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적어도 관세를 다른 나라만큼 맞추자가 아니라 오히려 관세가 우리가 더 낮다라는 소리를 네. 듣는 거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역의 구조가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본다면 네. 우리도 네. 일본처럼 네. 일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걸 좀 많이 포기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게임의 룰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게임의 룰을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이 관세 부여한 게 항상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또는 10년 이상 지속된 예. 우리의 핸디캡 매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차라리 그런 거는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무상 공여를 미국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뭔가 투자를 해서 네. 그 투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투자를 잘한다는 것으로 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보고 이 투자는 반드시 우리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 뭐 사라고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도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이것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이참에 사서 예. 그냥 이참에 그냥 사자 미리 그 정도로 합의 보는 게 예. 일본도 아마 이런 전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 문제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얼마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이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들이밀 카드라는 게 예. 여타 베트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미국 그 교섭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는지를 들어보면 네. 우리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일단 일본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2.7배 정도 됩니다. 한 3배 돼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네. 수준으로 우리가 네. 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경제 규모 자체로 봤을 땐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큽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네. 주장하겠죠. 일본이 3배 큰 나라인데 일본이 5천억 달러 투자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3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 뭐 1,500억 달러나 우리 지금 정부도 한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선 뭔 소리냐. 일본이 미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금액과 한국이 미국의 예.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금액은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훨씬 잘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다가. 예.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이게 경제 규모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얼마나 돈 벌어갔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대미 무역 흑자액을 비교하자면은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도 몇 년 전으로 가면 일본이 또 훨씬 또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숫자를 들이밀면서 예. 너도 그러면 일본처럼 뭐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말은 협상이지만 말만 협상이고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예. 일본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했고요. 예. 그 리스트에서 이걸 빼고 싶으면 그러면 뭐 투자를 더 할 거야? 아니면 물건을 뭐 더 사줄 거야? 이렇게 넣고 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예. 합의가 생각보다 조금 먼저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일본에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선거에 자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어.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게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 네. 쌀 개방 뭐 이런 것들 요구했거든요. 예. 그런데 자민당은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주로 지지층이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선거 전에 오픈했다가는 네. 선거에 더 큰 악재가 될 것 같으니 예. 뭐 선거도 적긴 그래도 했습니다만 판세도 그때도 안 좋았지만. 네. 그렇지만 선거 끝나고 오픈하자 해서 제 느낌에는 선거 전부터 큰 틀은 합의가 다 됐는데 네. 선거가 끝나고 예. 그냥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일본과 미국의 이 협상 타결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이 되거나 또는 뭐 전략의 어떤 교본이 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뭐 전례가 되거나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이야기 중에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거 5,500억 달러 이거 사이닝 보너스야 뭐 이런 말 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의미를? 정말 이제는 정치꾼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이닝 보너스라고 말하는 게 또 특히 틀린 말은 아니죠. 나는 관세만 부과하려고 했는데 네. 본인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상하게 자꾸 투자를 한대. 이제 그런 거는 나는 그냥 관세 협상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이걸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막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 예. 이거는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예. 홍보하고 마치 내가 외국으로부터 많은 국부를 뜯어왔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죠. 네. 근데 제가 너무 좀 흥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계 최강국의 국가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뭔가 좀 여러 가지 품격 그리고 또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존중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좀 상생하는 방향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미국 우선주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트럼프가 2기가 되면서 진짜 정치인이 완전히 됐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요. 방금 이 사이딩 보너스라는 이 레토릭 네. 이런 것들로 국민들에게 이번 협상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사달라고 부탁했던 물건들이 보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보잉기를 사달라고 다른 물건들도 많을 텐데 하필 왜 네. 보잉기냐 했을 때요. 네. 이게 미국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예. 올해 무역수지 통계표에 잡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잉은 한 그 비행기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신형의 그 좀 대형 기종 같은 예. 경우는 2-3천억 원이 어우. 돼요. 그러니 이거 50대 팔았다, 100대 팔았다 그러면 어. 조단이란 말이에요. 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역수지 통계표에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올해 봤지? 내가 협상해서 우리 미국의 무역 역조 다 해결하고 아니면 많은 부분 개선한 거 예. 이러면 내년 중간 선거에도 임하기가 예. 훨씬 수월한 거예요. 내가 협상했지보단 내가 협박했지로 들리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잉기의 협력사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와 관련돼서 협상한 것들 네. 뭐 이번에 일본 거는 자동차 협상이 그렇게 뭐 나이스하지는 않았긴 했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가장 경합주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에 대한 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은 경제적 행보 못지않게 네. 정치적으로도 해석해야 될 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고 네. 또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소재만 주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실은 좀 최소화하는 네.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혹시 네. 제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일본도 뭐 이것저것 주기로 하고 뭐 개방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야 트럼프 어차피 임기 3년 반인데 지금 약속하고 야 3년 반 지나고 또 이제 정권 후기 되고 중간 선거 혹시 지면은 또 힘 빠질 텐데 그때는 그때 일이다. 일단은 좀 해달라는 거 해주자. 이런 작전, 이런 생각을 좀 하진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을 제일 먼저 네. 고민했던 네네네. 그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네. 중국을 때리기를 그때부터 트럼프가 본격화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중국만 때렸죠.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거 관세 부담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하지 하다가 그러지 말고 미국 농산물 사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농산물 사드릴게요. 뭐 사드릴게요. 그때도 오. 중국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 사주겠다라고 했던 그 농산물 수입 금액의 최종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이거를 학습을 했어요. 한번 당했다. 예. 물론 이게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한다는 건요. 예.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사일로 같은 곡물 창고가 저희가 다 차서 지금은 수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네네. 또 수입할게요. 라든가 예. 이거 팔기 위해서 수입하는 예. 건데 QC 그러니까 품질이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라든가 뭔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할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예. 중국은 그걸 사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네네. 어떻게 보면 관세 두들겨 맞는 것보다 네.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왕창 늘리는 것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투자하겠다. 네. 아직 삽도 안 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시간도 벌고 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가끔 이제 대학에도 기부금 약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부금을 실제로 내진 않았지만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내는 측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성과가 되고 그렇죠. 개인의 기분도 좋고 네. 재학생도 기분이 좋고 네. 모두가 행복한 네. 그런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실제 바로 네. 기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네. 예. 상황이 바뀌면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협상을 할 때 그런 것도 당연히 또 염두에 두고 있겠네요. 이런 네. 것들도. 그래서 우리도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번에는 트럼프도 지난 1기 때 중국이 한 걸 알고 있으니 네. 투자 금액을 그럼 언제 아. 어디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답변들과 세부 계획을 와.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재벌 총수들 연이어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혹시 언제 어떻게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여력을 좀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작년인가요? 뭐 얼마 전 최근까지도 국내 대기업들이 뭐 미국 투자하기로 발표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 빼고 그럼 새로운 걸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어.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겠죠. 근데 얼마 전에 약속했는데 그것도 포함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지난 정부 때 얘기인 거고라고 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야, 그러면은 지난 정부 때 약속했던 거 다 취소한 다음에 다시 이번 정부에 하겠다. 나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다라는 네. 좀 체면을 세워주거나 좀 약간 좀 낯간지럽지만 네.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글쎄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의 협상,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본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물론 부분적으로 얻어낸 네.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양보했다라는 소리가 사실 네. 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는 우리 정부에게도 깜짝 놀랄 수준들의 금액과 와. 비율이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네. 초반부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는 약간 다르다. 네. 자동차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약간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네.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네. 미국 저 농산물이나 음. 다른 걸 더 많이 사주더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여한 관세는 네. 더 일반 관세보다 더 낮은 네. 비율로 부과받는 걸 얻어낸 겁니다. 그건 일본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네. 아니 왜 자동차는 깎아줬냐, 어. 자동차도 똑같은 네. 관세를 부여해야지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어허. 자, 이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뼈 아픈데요. 아. 한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 전체 대수 중에 예. 절반이 미국이에요. 어. 일본은 절반도 아니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어허. 그러니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라는 게 더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일본 못지않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부가 뭔가 투자를 미국에 더 해주겠다, 이런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경제 통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정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협상 결과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이 정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고, 야, 정부 도대체 뭐 했냐, 왜 이렇게 못했냐 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반대로 그 관세를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투자하거나 좀 더 개방을 하면 왜 관세 때문에 이런 걸 포기했냐, 왜 이거를 다 넘겨줬냐, 이런 지적이 나올 테고, 네.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욕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요즘은 지금 제가 머리 굵어지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네. 한 3번의 정권들 다 봤더니 문제가 생기면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기간이 짧았던 그것도 네.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떤 핑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국민들의 우려들이 높아질 건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좀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좀 화가 납니다. 네. 이게 통상 교섭 당사자들은 뭐 당연히 냉정하게 이익을 찾기 위해서 외교적인 관점에서 잘 대응하겠지만, 이제 평범한 국민들, 이제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은 아니 왜 이러냐 도대체, 네.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네네. 중에 하나는요. 네. 우리나라 부총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러 가겠다고 네. 하는데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1시간 전에 오지 마.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례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각각 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른 네.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했었을 때,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옆에서 높으신 분들이 뭐 외국과의 통상 협상하고 하는 것들 봤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에게 무엇을 고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건 불편부당하니까 빼주십시오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런 교섭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참 마음이 쓰잔할 때가 많아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한계 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 국민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또 농산물 개방, 우리도 분명 카드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산 농산물, 야, 한국은 그거 다 개방해도 저 나라는 국산 농산물을 좀 비싸더라도 사주는 국가야. 이런 소리가 들었을 때 그런 또 믿음이 있을 때 국가도 피해가 없을,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을 농산물 개방을 전격 다 양보하는 척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보존해주고 네. 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부분도 오히려 약소국이니까 중견국이니까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걱정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시청자 청취자 분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그 20분 동안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네. 일본의 어떤 그 미국과의 협상을 두고 돈 내고 관세이나 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돈을 내고서라도 시장을 개방하고서라도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침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내고 관세 인하를 선택하는 길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예. 하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10년 동안 철저히 안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